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자쌤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정말 유명한 문제집이죠. 센, RPM, 마플 시너지 이 3종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비교하는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센, RPM, 마플이요 제 생각에 한 80% 이상 정도는 이 셋 중에서 하나의 유형집을 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되게 다 좋은 문제집들이고요. 그러나 각각의 특성들이 다르고 그리고 장단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유형집을 살지 고민인 친구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작할게요. 자,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센하고 RPM은 좀 두께가 비슷해요. 그런데 마플 시너지는 얘네들에 비해서 조금 큰 사이즈로 생겼다. 그리고 좀 더 두껍습니다. 자, 그만큼 이 마플 시너지는 문제수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다가 좀 지치는 스타일이라면 마플 시너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. 근데 양치기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이야. 그러면 마플 시너지가 좋습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, 총 문항수가 1528, 1311, 1682. 센이랑 마플이랑 뭔가 비슷한데요? 1500 몇 개나 1600 몇 개나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숨겨진 숫자가 중요해요. 짜잔! 얘네들이 유형 문제집이잖아요. 그래서 단원별로 유형 1, 유형 2 이렇게 해서 쫙 분류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 유형 문제들만 카운트를 했을 때의 숫자입니다. RPM이 제일 작아요. 그쵸? 자, 그러면 나머지 숨겨진 문제수는 되게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 혹은 고난도 문제들 혹은 단원평가 형태의 문제들 혹은 뭐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다 합쳐서인 겁니다. 지금 여기 있는 가로의 숫자들을 보면요. 유형 문제의 얘는 거의 2배에 육박하고요. 그리고 여기는 거의 1.3배, 그러니까 30%만큼이 더 문제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만큼 마플 시너지는 진짜 문제은행 같은 문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 개념 설명 페이지도 한번 봐볼게요. 센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RPM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그 단원별로 핵심 개념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, 그래서 개념 설명 페이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. 마플 시너지는 놀랍게도 생략을 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이 생략한 게 되게 그럴듯해요. 왜냐면 선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유형집만 딱 딸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괜찮아요.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수상을 딱 처음 배우는 사람이야. 그러면 개념을 배웠잖아요. 그럴 때 유형집만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대부분. 개념서로 개념을 공부하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다 이렇게 도출되는 과정까지 그쵸? 좀 상세하게 적혀져 있죠. 유형 문제들 마스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걸 샀으면 굳이 얘네들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뭔가 차별화를 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그렇다 해서 아예 모든 개념이 안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 개념 유형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하나하나 넣어놨어.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싫어하는 느낌이거든요. 왜 싫어하냐면은 유형집을 풀 때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 한 문제를 요거 보고서 요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서는 젖어들어서 밑에 있는 것도 그대로 그냥 푸는 거야. 단기 기억에 의존해가지고. 다 동그라미야. 나중에 근데 그거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풀라 그러면은 못 풀어. 그게 유형집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죠? 그래서 저는 사실 요런 문제들 보지 말고 풀어라 이렇게 해요. 그리고 이제 RPM 같은 경우는요. 또 친절하게 여기 개념 페이지도 있는데 요 추가로 또 넣었어 이렇게. 셀은 이제 깔끔하게 그냥 유형만 딱 해놓고 개념은 없고요.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근데 그리고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건 저의 철학일 뿐이지 또 이렇게 보면은 이거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안 보는 게 좋다라는 거는 저의 생각입니다. 자, 이제 아주 쉬운 레벨의 문제의 수예요. 센 같은 경우는 A 레벨이라는 이름으로 437문제, RPM은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라는 이름으로 332문제, 마플 시너지는 없습니다. 바로 유형부터 시작해요. 그래서 마플 시너지가 되게 두껍고 양이 많은데 풀 필요 없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생략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에요.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되게 쉬운 문제라도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거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입니다. 센이 210문제 C레벨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. RPM은 이렇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단원 종합평가 느낌으로 딱 있는 게 있어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페이지인데 거기에 실력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. 난이도가 여기는 이제 비슷하게 좀 어려운 문제들을 넣었는데 그게 40문제예요. 좀 작죠, 상대적으로. 마플 시너지는 152문제, 행복한 1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센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어렵다. 그리고 RPM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있는 것 같고 실력 어차피 몇 개 안 돼요. 그쵸? 마플 시너지에 있는 행복한 1등급은 이 C레벨보다는 뭔가 체감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렵긴 어렵지, 당연히. 그리고 센이 개정을 계속 거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예전보다 자작 문제보다는 조금 교육청 기출 문제를 많이 수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여요. 뭐 자이스토리나 기출집들 있잖아요. 모의고사 문제들 기출
기출집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런 니즈를 좀 반영해가지고 좀 개정이 계속 반영하면서 교육청 기출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. C레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난도 문제들, 모의고사 기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좀 풀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마플 시너지는 자작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자, RPM은요 문제 수가 좀 되게 적은 만큼 처음 선행한 친구들한테 제가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. 중레벨에 있는 문제들을 좀 탄탄하게 풀 수 있는 문제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난이도 스펙트럼이에요.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되게 비슷한데 난이도 스펙트럼이라는 게 되게 쉬운 문제부터 되게 어려운 문제까지 이 레인지 있잖아요. 그 범위가 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거 어려운 거에 뭔가 격차가 커. 그래가지고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느껴지고요. 그 다음에 RP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. 자, 그런데 봐보세요. 쌤의 B레벨이나 RPM의 유형 문제나 비슷해. 유형 문제만 따지자고 보면 이 세 개가 다 난이도는 똑같아요. 꼭 수록해야 되는 유형들은 다 담고 있다라는 거야. 이해되시나요? 다만 RPM은 장점이 뭐냐면 고난도 문제가 적은 대신에 단원 끝날 때마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.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. 거기를 풀다 보면은 틀리는 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 틀리는 거는 이 유형이 안 된 거네. 이렇게 자가 점검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난이도 스펙트럼이 중간에 모여 있다라고 해서 안 좋은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. 그러니까 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 이제 각각의 문제집별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쌤부터 한번 볼까요? 원의 방정식만 공통적으로 한번 다 가지고 와봤어요. 개념 있고요. 그 다음에 되게 쉬운 레벨들, A레벨 있고요. 여기 지금 A 단계라고 돼 있죠? 개념 설명, A레벨 문제들. 그 다음에 유형 뽀개기라고 해서 쫙 나가요. C레벨 실력 고치기 해서 이제 요게 고난도 문제들이요. 보시면은 요 교육청 기출이라는 태그가 있죠? 요런 것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어려운 문제들. 그 다음에 이제 RPM 볼게요. RPM도 비슷한 구조예요. 자,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고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쉬운 문제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형 익히기 해서 유형 문제들 쫙 전개되고 있죠?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형업이라는 게 있어요. 유형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유형들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원 전체를 이 유형과 상관없이 섞었어요. 짬뽕하게 섞었어.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느낌으로 유형 2개를 섞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원 종합평가 느낌으로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면서 내가 어떤 유형이 좀 부족했네? 이런 식으로 점검할 수 있게 참 좋은 난이도다. 부담스러운 난이도 절대 아니고요. 그리고 실력업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좀 고난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마플 시너지 갈게요. 원의 방정식 어때요? 개념 설명 페이지 과감하게 생략했고 바로 유형 문제들이 이렇게 쫙 나갑니다. 근데 유형별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게 보이시죠? 서술형 기출 문제라고 있어요. 서술형 문제인데요. 자, RPM에도 서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. 서술형 주관식이라고 해가지고 주관식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마플 시너지에는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. 우리가 왜 시험 문제 내신을 진짜 실제로 보다 보면은 소가로 1번, 소가로 2번 해가지고 부분 점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.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기에 적절하다. 첫 번째. 근데 두 번째는 전 더 추천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요 단계에 보지 말고 요거 자체만 딱 2줄만 보고서 일단 문제를 풀어. 서술형 문제 풀듯이. 답안지 이렇게 작성하듯이 풀란 얘기예요. 풀고 나서 막혔거나 이럴 때 얘 도움을 좀 받거나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자기가 풀고 나서 이런 단계로 가면 됐었네 이렇게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던가 내가 서술형을 실제로 답안 작성하는데 스킬을 올릴 수 있게끔 좀 더 친절하게 도움을 줬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행복한 1등급 문제, 고난도 문제들 이렇게 쫙 들어가 있고 태그 같은 게 있어요. 뭐 왕중요, 뭐 최다 빈출 이런 것들. 행복한 1등급 중에서도 이게 1등급 문제 싶은 것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섞여 있고 막 그래요.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플 시너지보다는 센 C레벨이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시너지는 좀 특이한 점이 뒤에 보면은 파이널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모의평가 5개 그리고 기말고사 5개 이렇게 10개 세트가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중간고사 보듯이 1번부터 24번까지 딱 한 세트를 시간 재놓고 딱 풀 수가 있는 거야. 괜찮죠?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다르잖아요. 범위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난이도 좀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학교는 좀 많이 평이해요 하면은 이거 되게 모의고사로 쓰기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그거에 이거 다 무조건 믿고 있으면 안 돼. 싱크로율이 그렇게 똑같진 않아요. 왜냐면 실제 내가 기출에서 마주하는 그 까다로운 문제들
문제들보다는 좀 평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의평가를 쫙 풀면서 내가 좀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될 개념이 뭔지 그런 거를 점검하기에는 되게 좋은 부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나 저거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딱 오시는 게 있죠? 네, 오는 게 있을 거예요. 어떤 걸 사도 다 좋은 책이에요. 솔직히 말해서. 정말 잘 팔리는 책들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다 좋습니다. 그러나 나는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.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특징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. 자, 지금부터는요.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소자쌤만의 의견인 겁니다. 여기서부터는요. 자, 쌤 같은 경우 그리고 RPM, 마플 어떤 플로우로 저는 일단 시키냐면 일단은 고난도 문제 제외하고를 쫙 시켜요. 자, 왜냐? 고난도 문제를 푼다는 것은요. 개념에 의거해서 푸는 방식들이잖아요. 그거를 탄탄하게 일단 만들어요. 이거 쓰면 이런 개념 이용해야 돼. 한마디로 하나하나 도구죠. 제가 심화 문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하나하나 도구를 일단 잘 닦아야 돼. 그리고 나서 응용 문제를 풀 때는 그 도구 하나만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발상이 필요한 것도 있고 두 개의 도구를 엮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중레벨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막 병행해서 풀다 보면은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. 모두 다는 아닙니다. 대부분 그래요. 그래서 중레벨, 유형 문제만 쫙 풀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도로 저는 풀리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 플로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나는 수학 머리가 되게 좋아요. 이런 친구들은 바로 같이 버무려서 푸는 것도 되게 좋아요. 자, 일단 쌤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다 좋아요. 몇만 부 팔렸는지 아세요? 이거 4천만 부를 돌파했대요. 국민 유형집이라고 불릴 만큼 검증이 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라도 쌤을 산다 그러면 전 말리고 싶지가 않아요. 특히 난이도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골고루 다 있잖아요. 그죠? 응용 문제도 겸하면서 풀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RPM 같은 경우는 장점이요. 단원별 종합평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점검하기에 매우 좋다. 이거는 정말 여기 RPM의 장점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. 센 C레벨하고 똑같은 동급이 아니에요. 다만 내가 유형에 절여져 있진 않았는지를 자가 점검하면서 그 유형이 틀렸던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유형을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거나 이렇게 하기 되게 좋다라는 거지. 그리고 개념 선행을 할 때 단권화에 하는데 추천을 드려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내가 수상을 처음 배워. 그러면은 저는 보통 RPM을 많이 추천을 해요. 저는 스타일이 뭐냐면 어떤 문제집이든 일단 씹어먹자. 이게 저의 모토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 문제집에 있는 거 다 풀었어 나는. 이게 단권화란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하기 좋은 게 RPM은 중레벨의 문제들이 탄탄하게 있는 문제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응용 문제는 맛보기를 하면서 부담 없이 나가기 좋단 말이죠. 그래서 선행할 때 전 단권화, 5답, 2회독, 3회독 하면서 여기 있는 거 끝냈어! 라고 하기에 되게 심리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이 RPM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저는 또 이러기도 해요. RPM 있는 거 다 일단 끝냈잖아요? 그러면은 센에 있는 거는 유형 문제는 안 풀리고 C레벨만 풀린다거나 센 C레벨 아니면 뭐 1품으로 간다거나 다른 심화 문제로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. 테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이냐를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유형집 수준이냐 심화 문제 풀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기출 문제를 풀 거냐 이런 순서로 가야지 어떤 문제집 다음에 어떤 문제집 이런 식으로 가지는 마세요. RPM하고 센하고 마풀을 셋 다 푸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. 많이 풀어도 2것만 푸세요. 2것만. 자,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너지 갈게요. 마플 시너지는요. 상당한 장점이 문제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마플 시너지 어떤 식으로 권하고 싶냐면 센이나 RPM을 풀었어. 일단 한번 나갔어요. 복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. 근데 센 RPM을 다시 풀기보다는 마플로 선별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유형별로 2-3개씩 풀면서 복습을 하고 틀린 유형이 나왔어? 그럼 그 유형은 다 풀어.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좀 보충하면서 좀 풀기 좋은 문제집이다 라는 거고요. 지금 현행형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부족한 유형 채우기 그리고 또 서술형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10회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내신 대비하기 좀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만 이 마플 시너지의 위험성은요.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나 조급하죠? 저 솔직히 말해서 마플 시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필요는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가지고 홀수만 푸세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. 나는 좀 양치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플 시너지 괜찮은 방법이겠죠? 저 이런 질문 한번 받았는데 유형집 다 비슷해 어떤 거 사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선생님 단원별로요 유형 개수가 다른 거예요. 그럼 어떤 유형은 빠져있고 이러지 않을까요? 너무 불안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. 아니에요. 지금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 RPM 같은 경우는 원방에서 유형이 20개 마플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18개 2개 차이 나잖아. 이 2개는 뭐야 대체?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자취의 방정식이란 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2점으로부터 거리가 몇 대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. 그죠? 그럼 이런 문제들이 시너지에는 유형으로 분류돼 있진 않지만 여기 보면
진짜 숫자만 다르죠? 2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몇 대 몇 이런 거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 제외하고 중레벨에서만 봤을 때 다 거기서 거기다. 어떤 유형집 선택하더라도 유형 문제는 다 커버를 한다. 다만 고난도나 뭐 쉬운 A레벨 문제들 그런 비중이 좀 다를 뿐이다. 어떤 문제집을 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? 네, 단권화입니다. 단권화. 내가 쌤 B레벨만 푼다라고 했을 때 B레벨만 단권화. 마플 시너지 푼다. 유형 문제에서 뭐 홀수만 단권화라든지 내가 무조건 여기서 내가 목표로 했던 거는 다 푼다. 이게 중요한 거지. 내가 어떤 문제집을 풀었다 해서 뭐 실패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.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집 선택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자, 다음에는 제가 개념집 혹은 뭐 심한 문제집에 대한 시리즈도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한번 준비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날게요. 안녕!